두꺼비팜은 지난 8년 동안 감기에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5년에 지금 약국을 시작했으니 8년 맞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도 감기는커녕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는데요. 와이프와 아들 모두 걸렸어도 저는 안 걸렸답니다.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비결은 이거랑 이거 먹고 푹 자는 건데요. 두 가지 제품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거 먹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잔다고 했어요. 그냥 푹 자는 게 아니라 옷을 두껍게 입거나 이불을 두껍게 덮고 핫팩을 사용하고 그렇게 땀을 내면서 푹 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 원리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두꺼비팜만의 올바른 감기약 선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의상 종합감기약, 몸살감기약, 코감기약, 목감기약으로 나누었는데요. 우리 감기 걸려봐서 알잖아요. 증상들이 꼭 복합적으로 오죠. 그렇다고 나타나는 모든 증상마다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도 뒤에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 하나 제대로 습득하신다면 정말 이번 겨울 감기 안 걸리고 지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감기약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출발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더 심해진 현상이 있는데요. 약국에서 종합감기약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은 종합감기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종합적으로 다 나을 것 같은가요? 아니요. 정말 아니요. 약사들이 생각하는 종합감기약은요, 증상들이 아주 경미할 때 사용하는 약, 혹은 어쩔 수 없을 때 여행을 가거나 상비약을 구비해 둘 때나 유용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피의 알약에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넣으려면 필연적으로 그 함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감기약을 드릴 때도 가장 심한 증상을 물어봐서 그쪽으로 보강할 수 있는 성분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의문만 던져드렸던 감기의 증상이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약을 쓸까요? 직감적으로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주가 되는 증상 딱 2가지만 잡아주면 나머지 부수적인 증상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거든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증식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비상 체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한판 전쟁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감기의 증상들인 거고요. 이때 주된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면 나의 면역 체계는 가용할 병력이 많아지게 되고 적군,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길 힘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팜은 감기 환자가 방문을 하면 주된 증상을 찾으려고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게 또 귀찮아 하시는 분 반, 고마워 하시는 분 반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약국에서 막 이것저것 물어봐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감기를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랍니다. 다시 종합감기약으로 돌아와서 종합감기약에는 몸살감기약도, 코감기약도, 목감기, 기침감기약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코감기만 있는데 굳이 목감기약, 몸살감기약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리 감기약을 먹으면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엄청 놀랬잖아요, 그 소리 듣고.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건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감기약은 감기를 예방하지 않습니다. 몸살에 관해서만 따로 설명한 영상 먼저 보고 오세요. 몸살을 심하게 알아본 적 있나요? 두꺼비팜은 대학 시절에 정말 침대에서 몸도 못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몸살이 온 적이 있는데요. 오전 내내 꼼짝을 못하고 오후나 돼서야 그것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갔었답니다. 우리가 코감기, 목감기는 걸려도 뭐 좀 불편하지만 걸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몸살은 결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몸살약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근탕인데요. 물약으로도 가루약으로도 나오죠. 이것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몸살에 갈근탕을 안 주면 이상한 약사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두꺼비팜이 정확하게 감기 몸살약의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근탕은 원래 비교적 좀 체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비교적 체력이 있는 이라는 수식어는 태음인을 의미합니다. 즉 몸에 물이 많은 사람은 갈근탕이 아주 잘 맞죠. 감기 몸살뿐만 아니라 태음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증상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태음인만 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갈근탕이 이 상부 승모근에 작용을 하는데, 상부 승모근은 이 어깨랑 뒷목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체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잖아요.
거북목에, 구분 등에 항상 승모근이 뭉쳐있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갈근탕은 그냥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몸살약으로 갈근탕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건 패독산이라는 약입니다. 아까 갈근탕보다는 조금 더 체격이 작은 사람에게 맞죠. 그리고 인삼 패독산도 있어요. 체력이 더 약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몸살 감기약입니다. 다시 보편적인 몸살 감기약인 갈근탕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볼게요. 갈근탕의 설명에는 갈근탕 먹는 방법과 먹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두꺼운 벽돌책이에요. 복용하고 잠시 후에 뜨거운 묽은 죽을 1승가량 마셔서 약효를 도우며 2시간가량 따뜻하게 이불을 덮는데 온몸이 촉촉하게 땀이 약간 나는 듯한 정도가 더욱 좋다. 네, 뜨거운 죽을 먹어야 하고요. 땀이 약간 나는 게 핵심입니다. 두꺼비팜이 8년간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여기서 공개합니다. 제가 뭔가 몸이 좀 나빠질 듯 말 듯 할 때 갈근탕을 데워서 먹고요. 땀을 쭉 뺄 수 있게 옷과 이불을 두껍게 하고 핫팩을 몸에 장착을 하고 10시간 이상 푹 잡니다. 때에 따라서는 액상 마그네슘을 섞기도 하고 갈근탕이나 아르기닌을 섞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을 올리는 프로폴리스를 같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역시 갈근탕. 그냥 갈근탕 아닙니다. 뜨거운 갈근탕, 그리고 섭취 후 땀 빼는 거. 코감기약은 제 기준으로 너무 쉬운데요. 콧물이 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요. 맑은 콧물 기준으로 소청룡탕 같이 사용하면 직방이더라고요. 그런데 콧물도 노란 콧물이 날 때가 있죠. 찐득거리고. 이때는 오히려 항히스타민제가 안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는 거담제를 같이 사용하거나 프로폴리스 같은 항염증 작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가 막히는 경우라면 코에 분사하는 스프레이 있죠.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서 많이 권한답니다. 하지만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연속해서 일주일 이상 쓰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반동성으로 콧물이 막 흐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집에서 겨울이면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천연 성분으로 코 밑에 살짝 발라주면 코 막혔을 때 좋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푹 자고 싶을 때, 그리고 집중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한답니다. 먹는 코감기약은 크게 3가지인데요. 이건 종합 코감기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레땡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죠.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콧물약과 코막힘약 모두 들었고요. 이건 딱 2가지 성분이에요. 콧물약과 코막힘약. 진통제 성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몸살기 없이 코로만 감기 증상이 있다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염약이라고 하죠. 하루에 한 알 먹는 항히스타민제 단일 성분이고요. 코막힘 없이 콧물만, 그것도 맑은 콧물이 난다면 선택해주세요. 또 하나 팁은 이 비염약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데요. 그래서 정말 콧물이 많을 때는 앞에서 언급한 2가지 제품과 함께 복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2가지 콧물약은 모두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염에 관해서는 이쪽 영상 한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목감기 증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가래기침약과 인후통약이죠. 더 쉬운 인후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후통, 목이 아픈 건데요. 기본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네, 이부프로펜. 해열제가 목 아플 때 가장 기본이 되고요. 요즘은 이렇게 사탕 형태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 빨아먹는 사탕 형태지만 이거 진통제예요. 하루 5개 이상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은교산이 있고 물약으로 된 구풍 해독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은교산은 약간 목이 따끔따끔한 정도에 사용하고요. 구풍 해독탕은 엄청 아플 때 씁니다. 구풍 해독탕은 목에 직접 작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데요. 좀 쓰더라도 참고 입에 머금고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삼켜주세요. 그냥 먹을 때보다 한 10배 정도 효과 좋을 거예요. 목 아플 때 뿌리는 제품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천연의 항생제입니다. 저같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완전 필수죠. 말 많이 했다 싶으면 바로 이건 우리 빨간 소독약 있죠. 그 성분인데요. 조금 아플 때 선택해주세요. 이건 성분이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아플 때 써주면 좋습니다. 감기의 많은 증상 중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게 바로 가래기침인데요. 이걸 자세히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양약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예전 영상에 이 마른 기침 자세하게 알려드린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건 종합 목 감기약. 기침 살짝, 가래 살짝 있다면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마른 기침에 사용하죠. 약국에서는 맹문동탕이나 바나후박탕과 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가래를 삭혀주는 성분인데요. 특히 가래 끓는 기침을 한다면 청상보화환이나 청패탕과 같이 드립니다. 폐의 열을 꺼야 하니까요. 오늘은 감기약의 선택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종합감기약, 몸살감기약, 코감기약, 목감기약. 참 종류도 많고 복잡하죠. 이럴 때 머리 아프지 말라고 저 같은 약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 약국 가셔가지고 꼭 증상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에 맞는 제품 드세요. 엄한 성분 먹고 몸 상하지 마시고요.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